이재명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남북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선명하죠? 확실히 다르겠지. 홍정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상되는 변화 가장 큰 게 뭘까요? 남북 지금 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남북 교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남남인 상태고 또 거기에 김정은도 그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웠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상태인데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대북 방송도 이제 중단하면서 네. 그 북한도 마찬가지 대남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호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3월 달에 그 서해상으로 어선이 저 표류해서 네, 네. 오지 않았습니까? 두 네. 명이.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또 4명이 와서 저 6명이 있는데 이 6명 다 북한으로 가겠다.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남북 교류 문제가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도 통일부가 6군데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교류하도록. 그 전에 다 막혔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북한에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손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은 북한이 오케이 뭐 어떤 맞장구를 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딱 막혀서 넘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 남한 쪽은 안 쳐다보고 있지 않나. 과거에는 말씀하셨지만은 60배 정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이득이 많죠. 우리가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경제적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가치가 남한의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그널을 보내도 자꾸만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굳이 내가 책임을 묻자는 뜻이 아니고 한국도 책임이 있어요. 남한도. 그동안 약속했던 거 뒤집고 맞아요. 네. 변경시키고 많이 했죠. 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바꾸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교신이 될 만큼 되고 대화가 될 만큼 되고 신뢰 구축 단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네. 정도 수준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게 믿음. 해서 오고 가고 대화는 이어져야 되고 그럼요. 네. 또 어쩌다가 불화가 있더라도 또 사과하고 사과받고 이러고서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전쟁을 해도 저 국가는 대화를 하는 거거든. 전쟁은 물리적으로 하고 또 대화는 국가의 특사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늘 이렇게 하는 것인데 딱 끊어버린다든가 그 날짜로 바로 미화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전략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 북한하고 이 독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독일은 서로 소독하고 동독하고 전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6.25라는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켜갖고 겪었으니까. 96만 명이라는 또 전사자고 100만 명이 사망을 민간인. 그러니까 동족 상잔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적대 관계가 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김정은이가 또 두 국가론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가 내세운 것은 체제 유지, 그리고 4대 세습을 계속 유지를 시키기. 왜냐면 이렇게 같이 남한에 휩쓸리면은 K-팝 등 이 한류 바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사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상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상이 강하면 계란으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사상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상이 이해안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잠깐만 두 국가론을 해서 내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9.19 군사 합의 같은 게 그렇죠. 예. 어느 쪽 책임이나를 떠나서 이게 이제 파기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복원이 되고 절차를 밟아서 서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제 군사 분야도 긴장 완화 조치를 더 심화시켜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앞으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방향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지금 9.19 군사 합의도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평양 가서 김정은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지금 노광철 지금 다시 국방상으로 다시 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민무력상 해서 그 서로 합의를 본 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자, 평화를 유지를 하자. 그래서 군사적으로 서로 도발하지 말자. 그래서 뭐 해상에서, 공중에서, 육상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유지해 오다가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서로 합의를 깨면서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고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신뢰거든. 신뢰하려면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구나. 그래서 뭐가 문제구나. 그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19 합의, 군사 합의 때도 뭐가 있었냐면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사 문제를 해결하자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우선 가동을 남북 간 군사당국이 만나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그러잖아요. 네. 왕창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좀 이 길을 제가 보기에는 확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불씨라도 좀 지펴놓으면은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좀 활발 타올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강력한 동맹, 네. 물 셀 틈 없는 경계, 압도적인 화력과 자주국방 능력, 촘촘한 다자 외교, 어느 것 하나 약한 게 없이 안보를 대비한다고 그랬어요. 완벽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점을 좀 두어서 이제는 좀 남북관 위협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강할 필요 없이 위협이 같이 낮아지면 항상 안보는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협을 낮출 생각은 안 하고 나만 강해지겠다는 거야. 강력하고 완벽하고 자꾸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바로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은 위협이 낮아질 거 아니냐고. 그렇죠. 더 로우코스트로 안보는 확보되는 건데 자꾸 이건 네 책임이야. 이 위협은 너부터 나온 거야. 여기에 서로 익숙해져 있어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자꾸 위협의 수준은 에스컬레이션 되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쏘거나 뭐를 쓰면은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 저도 이해를 가요. 근데 좀 솔직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사정포가 쫙 깔려 있어요. 250문이. 그리고 그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 테리라 그러죠. 그게 350대가 비치돼 있어요. 그것을 그 전술 테리 한 대에 4개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250개가 4발씩 나가면 1000발이 동시에 날라오거든. 여기에 이제 장사정포 250문이 같이 수도권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KAMD 한국형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그걸 막을 수 있냐 이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가 좀 이게 약간 미흡하면은 이건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없지만은 현재 이런 분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안심시키면서도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상 없다. 그럼 국민들이 이상 없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상이 없냐,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국방부 입장에서도 좀 솔직하게 그런 분야는 좀, 국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제가 좀 붙이자면 적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하고 우리는 모든 게 마비된 상태에서 가정을 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 또 없어요. 네. 적은 모든 그 시스템 막 돌아가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일요일날 밤새도록 파티나고 있는 군인들이 어느 날 당하는 이런 상황을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대비하고 있고 걔네들도 좀 허술한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극단적인 그 상황을 가정하는 것도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다시 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국방비를 수십 배 더 많은 걸 쓰면서 니네는 뭐하니? 우리는 노나? 우리도 맨날 훈련하고 애들 힘들게 익히고 있는데. 옛날에 맨날 국방비 증액 논리가 북한의 포가 몇 문인지 아십니까? 탱크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1.5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근데 왜 돈은 니네가 훨씬 많이 써?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북한과의 대북 정책이 또 새롭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교류협력 네.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어우러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서로 교류하면서 좀 좋은 사이로 좋은 동반자로 좀 평화적인 안보를 좀 확보하는 쪽에서 국방력을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생 안전과 그렇죠. 예. 네, 평화적인 국방 안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틀어지냐 이거. 그래서 좋게 시작했었죠. 시작점을.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로드맵을 갖고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단발마적인 그 대북 정책을 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긴 호흡을 갖고 네.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그 단계별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것이 미국한테 끌려가고 북한한테 끌려가고. 저도 지금 새 정부가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 이 국민들한테 그냥 즉각 이런 말하는 거죠. 인기를 얻기 위한 대북 정책이 아니고 좀 긴 호흡을 갖고 로드맵을 딱 짜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야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가야지 맞아요. 그냥 단발마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조치하면서 나가는 대북 정책은 실패한다. 맞아요. 저는 그것을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정말 끝까지 끌어오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정부는 그때 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니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고 더 나가야 될 거를 또 지향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진짜. 트럼프의 등장은 많은 국가들한테 이제 위기죠. 그렇죠. 예. 이기 트럼프. 근데 그렇죠? 예. 위기면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죠? 늘 기회가 같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위협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기회가 도전의 그렇죠. 기회가 예. 생겨요. 이게 트럼프는 똑바로 찰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너무 저톱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소위 톱 리더십. 그게 뭐가 단기적인 성과가 날 것 같지만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지금 있어요. 조금 그렇죠. 그런 예. 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네. 틈이 벌어지면 그건 오히려 기회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한테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위기로 그냥 치닫기만 하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는데 미국 패권의 기반이 약화되겠죠. 네, 맞아요. 고객들이 좋게 보겠어요. 그렇죠. 협조를 안 하죠. 그러면 미국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내 앞길만 챙겼더니 이것들이 이탈을 해? 동맹의 끈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자율적인 전략 지형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잘 설계를 하고 기회를 보고 케이스별로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게 위협인가 위험한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식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래 조금만 보자 한번 하면 뭐가 열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중국과 필시적으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일이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제가 보기에도 경제든 군사든 외교든 그러면 그 틈을 놓치지 말고 막무가내로 우리 편이니까 가치 동맹 외치며 그냥 유승열치로 끌려가지 말고 좀 우리 살 길을 그때 좀 꾀돌이식으로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지도자가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모두 이 그냥 지폭 리더십이에요. 그야말로. 예, 맞아요. 거기서 누가 더 영리한가가 지금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대통령이 나왔어요. 모든 거를 다 경험한 진짜 만만치 않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략가가 되어주셔서 그 강대국들을 상대하시면은 여기서 우리나라에게 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시진핑, 푸틴 못지않은 지금 마초 스타일의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아니 우리가 일부 예. 국민은 예. 김정은은 끝까지 악마여야 되고 예. 트럼프는 프리덤 파이터로서 세계 수호신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김정은도 예. 잘하는 건 있고 그럼요. 또 아주 예민하게 전략 판단을 잘해가지고 지 살 길 찾아가는 그 정책 아이디어도 내는 사람이고 트럼프도 걸려 넘어져서 코피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다가 정확한 시기 정확한 시점 위치에서 전략적 꾀를 좀 짜내는 맞아요. 한국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다. 예. 현명하게 대처는 네. 되죠. 현명.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중요하죠. 외교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원 있잖아요. 네.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꾸만 이 국정원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갔지만은 그분은 이제 대북 북한 전문가거든요. 문제는 그 북한 쪽보다는 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저는 대북 관계를 통일부가 뭐 지금 명칭을 바꾼다는 말도 있지만 통일부가 좀 맡아서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 좀 체계화해갖고 가는 게 낫지. 국정원이 과거도 계속 이 국정원이 물꼬를 탁 팠거든요. 특사도 국정원에서 가고. 근데 그게 성공했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 칠 때 모사드 역할, 정보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잖아요. 본연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가 그 임무를 좀 전담을 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통일부 장관에 내정돼 이제 정동영 정동영 의원은 이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 무드 조성 여기에 이제 헌신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소명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임기 내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야죠. 또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잘- 좋은 말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